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한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선영을 만나 마주 앉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던 선영은 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톡의 메시지들은 확인만 할 뿐 답이 없었다. 내가 보낸 메시지들은 만나서 얘기하자는 것들이었는데 선영이 가장 꺼려하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았다. 기어이 내가 혜리랑 사귀길 바라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한 줄 보냈고 그제야 선영은 답을 보내왔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약속 장소와 시간, 그뿐. 우리는 선영이 남친과 헤어지고 그 아픔을 토로했으며 혜리를 함께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평소와 달리 냉랭한 분위기로 눈길을 주고받은 우리는 각자의 앞에 놓인 커피를 홀짝거리며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낼지 눈치만 보고 있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로 너무 괴로웠지만 선영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혜리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막상 선영이 접근하자 욕심이 나서 자기를 막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친구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선영은 다소 결심에 찬 어조로 말을 던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너는 지금 내가 시완님을 너에게서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선영은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는 듯한 표정이었다. 혜리는 누가 뺏거나 갖는 물건이 아니야. 더군다나 혜리가 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친구가 아니었다면 너는 내게 무슨 말이든 할 생각을 아예 못했을 거잖아. 그치? 선영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혜리가 나를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선영과 내가 친구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어떤 여자가 혜리에게 접근하는구나 하는 생각 말고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을 거였다. 선영은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참견할 자격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물론 그랬겠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이였다면 나는 네가 혜리를 생각하는 마음을 오히려 순수한 걸로 생각했을 거야. 순수한 거? 지금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말은 네가 혜리에게 접근하는 마음이 그냥 혜리를 향한 단순한 호감은 아니라는 거야. 선영은 기가 차다는 듯 팔짱을 끼며 크게 헛웃음 소리를 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너는 지금 네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건 뭐 때문인데? 그건 시완이의 안위를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이야? 너는 그냥 나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 만약에 혜리가 너를 선택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혜리를 동생이나 친구처럼 이름을 부르며 내 의도를 깔아뭉개고자 하는 선영의 태도에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였다. 너 그거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무슨? 너를 이겨먹으려고 이런다는 거야? 수진이, 너 기억 안 나? 여기서 수진이 이름이 왜 나와? 선영은 팔짱을 풀고 이를 악물면서 을러대듯 말했다. 네가 그때 수진이 남친 뺏으려고 한 것도 열등감 때문이잖아. 네가 먼저 수진이 남친한테 접근했고 거짓말로 둘 사이 이간질했다는 것도 다 알아. 선영은 잠깐 당혹스러운 빛을 눈동자에 올렸지만 곧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대꾸했다. 넌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수진이가 그랬어? 그래, 수진이가 얘기해줬고 나는 네가 거짓말했다는 거 그때부터 쭉 알고 있었어. 근데 왜 나랑 여태까지 친구로 지냈어?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혀 입술을 깨물었다. 왜 여태 친구로 지냈냐는 질문은 내가 선영을 만나며 수없이 곱씹은 질문이기도 했다. 친구의 남자를 빼앗으려 들었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으며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 같았던 선영. 나는 왜 선영과의 관계를 끝내지 못했던 걸까? 내 애정결핍의 문제 때문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한 번 맺은 관계를 깨지 못하는 건지 의심스러워하던 때가 많았다.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에도 그를 떠나지 못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고. 하지만 고심해본 결과 선영과의 관계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고 나는 선영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좋아했어. 뭐? 선영은 내게서 들을 거라 기대했던 말이 아니었는지 황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서 너와 친구로 지낸 거야. 거짓말은 그냥 네가 가진 단점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 너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믿었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면서 나를 좋아했다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나는 정말 선영이란 사람을 좋아했다. 선영은 명민했고 배려심이 있었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선영의 곁에 남자만 있다면, 선영이 의지하고 보살펴줄 남자만 있다면 선영은 그 누구에게도 해코지하지 않고 밝게 살 수 있는 친구였다. 나는 선영과 그의 전남친이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 믿었고 그래서 선영의 마음이 깨져서 모날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 내가 작은 단점으로 여겼던 그것이 선영의 장점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해도 선영은 수진에게 그랬던 것처럼 결국 나를 남자 때문에 친구를 버린 사람으로 비난할 거였다. 해리를 그냥 둬. 해리에 대한 네 마음이 진심일 수도 있고 내 노력 때문에 해리가 너를 좋아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 모든 게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 해리는 단지 이용당할 뿐이라는 것도. 아니? 선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외치듯 부정했다. 해리와 너는 상관없어. 해리가 너를 좋아한다고 해서 네가 해리에 뭐라도 되는 것 같나 본데 너희 둘은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너는 내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네가 해리랑 사귈 일은 없을 거야. 너 자신을 좀 보라고. 빈털터리 이혼녀에 제대로 일할 곳도 없어서 쿠팡이나 다니면서 무슨 남자? 남자를 만난다고? 내가 시완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완이한테 꺼져줘야 할 사람은 너 아니야? 대답해봐. 내 말이 틀려? 카페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선영의 말에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건 선영의 말대로 그 말이 맞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선영이 나를 빈털터리 이혼녀 주제에 남자 만날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전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 결국 내가 이혼했을 때, 그리고 선영이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다고 나는 믿었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다.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려는 것인지 카페 직원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이제 선영에게 할 말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난 여전히 사나운 눈길로 내가 일어서는 걸 지켜보고 있던 선영을 한번 바라보고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카페에서 멀지 않은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나는 바로 지하철을 타지 않고 개찰구 쪽에 놓인 벤치에 쓰러지듯 앉았다. 어쩜 이렇게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생각조차 하기가 싫어서인지
머리가 온통 뿌연 안개로 가득 차 버린 것만 같았다. 한 30분쯤 맥없이 앉아 있었을까? 나는 느린 걸음으로 간신히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올랐다. 애매한 시간이라 앉을 자리는 넉넉했고 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자리 아무 곳에나 앉아서 누가 훔쳐갈까봐 겁이라도 먹은 것처럼 가방끈을 꽉 쥐었다. 아마 그건 애써 눈물을 참기 위한 덧없는 노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흐느낀 건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람이 그나마 많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여기며 나는 남편과 헤어졌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질러서 목까지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일행이 있는 사람들은 일행과 수군거렸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휴대폰에 손을 올려 누군가와 바쁘게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왜 이제서야 진짜 혼자가 되었다고 느끼게 된 걸까? 선영과 나는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선영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지만 이제야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선영은 항상 나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해리 같은 남자의 호감을 받게 되자 그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지를 증명하려는 게 선영이 하려던 거였을까? 나는 이제 선영의 진짜 속셈이 뭐였는지 영영 모를 거였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선영과 나는 남자 때문이 아니라 선영이라는 사람 때문에 틀어진 거란 걸. 나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라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의식적으로 되뇌었다. 나 때문이 아니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다음 날 정유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쥐었다. 내가 선영을 만나겠다고 한 이유였고 내 표정에서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든 사연을 읽어냈을 테니 설명은 필요가 없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것 자체로 이미 사원님이랑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 나 너무 등신 같지? 정유는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는 살짝 웃었다. 등신 같은 게 낫죠. 세상 나쁜 년보다는. 정윤의 대답에 속없이 소리내어 웃고는 우리는 근무 배정을 받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해 들어갔다. 10월의 둘째 주였고 이제 긴팔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작업장은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나는 선영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국 우리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 해리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해리는 편한 상대였고 선영에 대해 말하면 분명 나를 위로하려 들 것이며 그 마음은 아마도 진심이겠지만 왜 나는 그에게서 위안을 구하는 게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지는 걸까? 이건 단지 해리가 나보다 한참 어리거나 그의 마음만큼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만도 아닌 것 같았다. 다행히 오전 작업을 마칠 때까지 해리는 볼 수 없었다. 내 나쁜 안색에 대해서 물어오는 듯한 해리의 표정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서 잘됐다 여기며 점심시간을 보낸 후 휴대폰을 넣어두기 위해 사물함 쪽으로 가던 중이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물함 주변에서 나는 우뚝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나란히 늘어서서 내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의 무리가 보였는데 입구에서 들어오는 빛을 등에 받으며 걷는 사람들의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어쩐지 한눈에 그중 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내 곁을 스쳐 지나갔고 나는 특히 내게 눈을 맞춘 그 한 사람만 눈에 들어왔다. 여러 사람이 나란히 걸어서 지나갔음에도 어째서 유독 한 사람의 얼굴만 보이는 일이 가능했을까? 나는 애써 침착하게 내 사물함의 자물쇠를 열어 사물함의 문을 열었다. 내가 왜 해리를 편하게 여기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좁히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지도 알았다. 폴이었다. 모두 폴 때문이었다. 방금 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온통 폴과 나만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한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었다.